10번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증액 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 경정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 경정 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자, 이거 맞죠? 요거는 자주 나오는 선지고 우리는 이미 원칙을 알고 있죠. 증액 경정 처분의 경우는 선행 처분보다 후행 처분이 가중된 거죠. 가중됐을 때는 당초 처분은, 그러니까 얘가 선행 처분이죠. 선행 처분은 증액 경정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맞죠? 이 증액 경정 처분이 후행 처분이고 이 후행 처분이 소송 대상이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소멸한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 경정 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맞죠? 후행 처분, 그러니까 증액 경정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서 다툴 때 선행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다툴 수 없다. 이게 맞는 거였죠? 그거랑 같은 말이 소멸한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 경정 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 두 가지는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 내용적 하자. 같은 말로는 실질적 하자죠. 당초 처분의 내용적 하자는 다툴 수 있죠. 요거까지 암기가 됐다면 관련된 문제 다 풀 수 있죠. 다음 2번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므로, 저기까지 맞는데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에 관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난다. 틀렸죠. 너무 쉽게 답을 준 거예요. 퇴직연금 환수 결정 맨날 나오는 거죠. 처분은 맞는데 행정절차법 적용되지 않고, 그러니까 의견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는 의견 제출에 관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난다 했으니까 틀렸죠. 어긋나지 않죠. 다음 3번 거부 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저희가 당연히 맞죠. 이런 것도 해석 문제잖아요. 거부 처분을 받은 다음에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했는데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청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행정청이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 처분이다. 맞죠? 다음 4번 처분청이 행정절차법상 고지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맞죠?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위법이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거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알린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제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잘못 알렸으니까 행정심판 제기 기간 연장해주고, 하지만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처분 자체가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 맞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선지죠. 그래서 답은 2번 매우 쉬운 문제였다. 다음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증액 경정 처분을 하게 되면 당초 처분은 증액 경정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죠. 그리고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승계되지 않는다. 이게 왜 그래요? 원칙은 선행 처분에서 후행 처분을 했을 때 당초 처분이 선행 처분이죠. 후행 처분에서 선행 처분을 감면한 경우에는 감면되고 남은 선행 처분이 소송 대상이고, 후행 처분에서 선행 처분보다 가중한 경우, 증액 경정 처분이 이런 경우죠. 이럴 때는 후행 처분이 소송 대상이다. 그 예들을 보면 과세 처분 이후 증액 경정 처분을 했다. 그러니까 가중했다. 그러면 항고 소송의 대상은 후행 처분, 즉 증액 경정 처분이고, 당초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 소송 제기할 수 없다.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하지만 당초 처분의 내용적 하자는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과다신고 사유. 하지만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주장할 수 없다. 이게 1번 선지에서 나온 거죠. 또 봅시다. 과세 처분 이후 감액 경정 처분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항고 소송의 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다.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당초 처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어렵게 나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 이후 감면 처분이 나온다. 얘는 예외적인 경우였죠. 감면 처분인데도 불구하고 감면 처분만이 항고 소송이 가능하다. 선행 처분은 흡수되어 소멸한다. 선행 처분이 과징금 부과 처분인데 항고 소송할 수 없고, 후행 처분이 감면 처분인데도 불구하고 최종 처분이고 감면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자, 길게 설명했지만 제가 여러 번 설명한 거고 머릿속에 이 내용이 있다면 문제 정말 빠르게 풀 수 있죠. 선지 봅시다. 증액 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이러면 가중된 거죠? 당초 처분은 증액 경정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맞고, 소멸한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 경정 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맞죠?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다툴 수 없는 거죠. 다음 2번, 퇴직연금 환수 결정은 처분은 맞지만 사전 통지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행정절차법 적용되지 않는 거죠. 요거 왜 그래요? 퇴직연금 환수 결정은 법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죠. 선지 보면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은 처분이므로, 여기까지 맞는데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에 관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난다. 틀렸죠? 어긋나지 않죠. 다음 3번, 거부 처분 받은 다음에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새로운 신청의 취지면 행정청이 다시 거절하게 되면 이건 새로운 거부 처분이다. 이거 상식적이죠? 이런 비슷한 선지 되게 많죠? 결론은 뭐예요? 불리한 처분의 효력은 회복되지 않는다. 다른 예들도 볼까요? 부가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 부가 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새로운 부가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과세 처분을 취소한 다음에 그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했다. 그렇다고 해서 원 과세 처분의 효력이 회복되는 게 아니다. 다시 과세 처분해야 된다. 또 비슷한 게 과세 처분을 취소 처분한 다음에 동일한 과세 대상에 새로운 과세를 부과했다. 그렇다고 해서 소멸한 과세 처분이 회복되는 게 아니다. 다 비슷한 내용들이죠. 제가 그래서 어떻게 정리했어요? 당사자한테 유리하면 효력이 회복되고 불리한 처분이면 효력이 회복되지 않는다. 거부 처분이나 과세 처분은 당사자한테 불리한 거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많은 선지들을 한꺼번에 풀 수가 있죠. 자, 선지 봅시다. 거부 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맞죠? 다음 4번, 처분 시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처분이 위법한 건데, 이러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처분 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는 처분이 위법한 건 아니다. 왜 그러냐? 통지는 처분 내용, 처분 이유를 알리는 거고, 통지를 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죠. 고지는 불복 방법, 불복 기간 이런 걸 알리는 거고, 법적 효력 발생하지 않고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죠? 만약에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으면 180일 안에 심판 청구할 수 있고, 개별 법률의 심판 청구 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180일 안에 심판 청구할 수 있고, 심판 청구 기간을 길게 알렸다면 고지된 기간 안에 심판 청구하게 되면 인정해준다. 아주 상식적이죠? 선지 보면 처분청이 행정절차법상 고지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맞죠? 다음 문제.